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통신기술 기업인 퀄컴으로부터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기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퀄컴 공급업체 서밋에서 올해 공급업체 부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K 이노엔 미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중남미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HK 이노엔은 케이캡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6개 나라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으로 반력 계획을 공시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며 약 30개월 만에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FN가이드는 반력을 위해 자기 자본 이익률 18%,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5% 달성 등 5개년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첫날 6%대 하락세를 보입니다. 앞서 MSCI는 8월 정기 리뷰에서 LS 일렉트릭을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편입했습니다. 오늘장 약세를 보이지만 전력기기 산업이 10년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 속에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지수는 오후 시간 들어서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규모를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여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에서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종목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12%대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4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FDA로부터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에 승인된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20개의 미국 주요 대학 병원에서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약 바이오주도 살펴보겠습니다. TDS팜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1%대 급등 양상을 펼칩니다. 이 종목 역시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파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DDS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한방 복합재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핫 멜트 공법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 중에서 따따블에 성공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약 바이오주인 엑셀 세라퓨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8%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주가는 8,1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혈청 배치와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배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엑셀 세라퓨틱스의 경우에는 배지 생산에 필요한 GMP 등급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살펴보니까 연간 10만 리터의 규모입니다. 2024년 즉 올해 상반기에만 300만 개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상승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기업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장에선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3%대 강세 보여주면서 1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유라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3수 끝에 코스닥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으로 6%대 강세 흐름 보입니다. 14,0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새로운 모멘텀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어쨌든 9월이 시작을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 첫날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날에 이제 그 월봉의 시작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증시 뭐 3대 지수를 봤을 때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도 신고가 직전에 바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그동안 상승 반등기에 뭐 추세적인 상승에서 가장 시세적인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의 방향을 지금 잡아놓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오늘 조금 아쉽게도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오후장 갈수록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봉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만약 오늘 종가까지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국내 증시도 뭐 비슷한 위치에서 차트 흐름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어떤 위치적인 측면에서 신고가까지는 좀 괴리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9월 달에 우리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추석 앞두고 증시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8월에 좀 큰 폭의 하락을 선반영했다라고 본다라면 뭐 9월달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또 대단한 시세를 노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또 무난한 장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달에 이제 CPI 발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정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될 텐데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과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때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주도주로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2차 전지는 뭐 급락장까지 해서 물론 워낙 많이 빠져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첫째 날인데 이런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들은 정말 최악인 상황입니다. 뭔가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은 아직 극도로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차 전지가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나와서 2차 전지를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어떤 가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어떤 수급 동향도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어떤 키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가격적으로 어떤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굉장히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일단 시세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살짝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 추격 매수를 막 한다기보다는 또 눌림을 한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코스닥에서는 시총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양대 섹터가 한쪽 쉬어갈 때 한쪽이 커버해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맞춰서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하반기 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강세가 확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중에서 3분기에 좀 증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실적적인 부분은 일단 뭐 우리가 말 그대로 기대니까 이게 이제 뭐 메탈 가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 자동차의 판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추정치로 우리가 본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시세 탄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면에서 작년 2023년도 여름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150만 원 거의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2차 전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그 하락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던 흐름이 최근래 며칠간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그 하락 트렌드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바닥권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바닥권에서는 뭐 보고서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유럽의 어떤 그 탄소 배출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의 비중이 확대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제시했던 목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나 실적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받쳐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먼저 선반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좋은 리포터들이 나오는 시점은 어딜 것이냐 이미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방향을 상승으로 잡아놓은 그런 구간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 이대로 이어질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시세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뭐 대략 한 42만 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본다 해도 한 4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매물대 벽에서는 조정을 한 차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 조정이 그러면 뭐 나쁜 조정이냐 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하락 트렌드를 벗겨놓은 상황의 시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온다 할 때는 기술적으로도 그 누구도 기술적인 반등입니다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결국은 뭐냐? 찐바닥이 만들어지고 상승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항상 이렇게 주가 눌리면 사야지라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하다 보니까 눌림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가장 뭐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라면 37만 6천 원이나 3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어떤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이제는 2차 전지가 진정으로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게 어떤 업황이 뭔가 좋아진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어떤 성장주 단의 수급 쏠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잡고 싶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향후 더 좋아질 거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실적 이건 굉장한 후행성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가장 선행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가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분명히 돈이 2차 전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팩트고 이러한 흐름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뭐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분명히 어떤 매력적인 구간에서의 돌림이라고 볼 수 있고 산업적인 어떤 바닥이라는 의견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되는지 이런 것들 지켜보시면서 눌린 구간에서의 되돌림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셔도 분명 기회는 다시 한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반등을 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눌린 구간 살펴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는 이 시간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으로 압축해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오늘은 바로 또 2차 전지주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려 6%가 넘는 상승 양상을 펼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41만 2,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5개월 만에 40만 원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3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241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공장에서의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3분기에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증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기업들 역시도 내년 상반기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8월에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셔야겠고요. GM의 판매량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 동력의 실체가 있는지라고 판단을 해보셔야겠는데 앞으로 근데 살펴봤을 때 일단 당장이 상승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은 조금은 선제적인 판단이다라고 평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의 상승 속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 14%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24만 6,500원 선에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대 하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의 경우에는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입니다.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조금 재료가 소멸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추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한 양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그 중심에는 유한 양행이 있었습니다. 랭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요법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서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나타냈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차기 랭라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저병 치료제다라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허가된 치료제는 바로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역시도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닌 만큼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특히나 유한 양행의 경우엔 주사제가 아니라 경구용으로 또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M83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54%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2차 전지와 화장품주가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테마단에서 그나마 시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쪽입니다. 이 당정이 딥페이크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처벌 기준을 확대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M83이 그러면 딥페이크와 정말 연관이 있느냐 살펴봤을 때 자회사에서 좀 연관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블라트란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투자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대표님 제가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 안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어요? 일단 먼저 좀 전에 이야기 주셨던 M83 딥페이크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시장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지금까지 지난달 8월간 우리가 이제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이야기 나오고 주도 섹터 제약 바이오인데 나머지 섹터들 다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움직였던 게 뭐냐면 뭐 보안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화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들이 가벼운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신규주까지 하나의 일단 테마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엔셀이라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뭐 넥스트 바이오라는 종목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요. M83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뭐 하이젠 RNM이라는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엑셀 테라퓨틱스도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또 강한 흐름이죠. 이게 이제 다 신규주들의 흐름인데 이게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신규 상장주들이 좀 윗꼬리를 달고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TDS, 에스팜이라든지 넥스트 바이오, 이엔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전하면서 2차 전지 섹터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여줄 때는 앞으로 어떤 신규주라든지 아니면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좋다라면 가급적이면 테마주에서의 매매는 좀 자제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테마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타겟 범위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그날 뭐 전날 미증시의 장세 흐름이라든지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해지의 현상들 만들어지는 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M83 뭐 딥페이크 관련주인지 아닌지는 사실 기사를 보면 뭐인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는 맞다라고 일단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시세 그대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적인 측면 좀 전에 이제 화장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많이 빠지냐면 전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가장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종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반등해 나오니까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한양행도 지금 고점권에서 오늘 음봉으로 밀리고 있다가 지수 반등과 함께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결국은 금리 인하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장품 섹터는 이제 매월 1일 날 네. 수출 동향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플러스해서 실리콘투에서의 어떤 물류센터 북미 쪽에 확장을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섹터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닙니다. 충분히 시장에서의 어떤 뭐 한 위치, 사이드적인 부분을 잡고 어떤 수출의 모멘텀을 타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수출주들이 이제 좀 강하게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지금 이거는 수출 섹터 단이 다 잘 가서 그래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차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지금 조정 약세란 말이죠. 그 말인즉슨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의 돈이 빠져서 이런 두 섹터 그리고 어떤 뭐 사이드적인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섹터들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인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언급드렸던 물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추세를 전환한 겁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의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즉 제약바이오 섹터처럼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저가 매수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처럼 낙폭 과대에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섹터에도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확장성이 큰 화장품 쪽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수출입 데이터에 따라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같은 섹터를 엮는 건 아니지만 그 전을 좀 되돌아봤을 때 화장품주와 음식료 쪽이 같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 만큼 이제 그러면 음식료 업도 오를 수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음식료업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삼양식품이 될 겁니다. 우리 뭐 수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출 키워드로 올랐었으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뭐 상당폭 조정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어떤 그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점상을 간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저점단 한 47만 6천 원짜리 이런 구간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단에서 지금 저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었고 어제 5일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갭 상승 이후에 눌림인데 이게 오늘 거래 대금도 뭐 한 절반 정도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5일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상당폭 반등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추세적인 상승을 쭉 만들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제 쭉 잘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의 선반영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식음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대단한 상승을 보인다. 이러기는 좀 사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간적인 어떤 여유는 충분히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지금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어떤 그 식음료 관련된 쪽에서의 수출이 잘 될 것이다 하고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는 있지만 그 스토리가 지금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서 숫자로서 무언가가 불닭볶음면 말고 다른 것들도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진다라면 어느 정도 시세 흐름들은 분명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글쎄요, 지금 대장주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 어떤 그 방향성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반등 정도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는 구간에서는 공략하되 너무 길게 보고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그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 어떤 대선 테마 테마인데 인물주로 엮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펀더멘탈이랑 함께 좀 2, 3년 2년 후에 어떤 모멘텀을 보고 장기적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어떤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증권 같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리포트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면 한 10% 정도 업사이드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신 거죠?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만약에 단기적으로 위쪽에서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이번 만약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빠져나오는데 초점을 좀 맞춰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환율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살짝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의 어떤 추세대 하단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8월 들어서면서 이렇게 빠졌던 환율 1,390원에서 지금 1,330원까지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1,360원 정도까지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구간에서 수출주들이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치고 간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뭐 환율의 변화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뭐 본다라면 뭐 1,250원이나 1,300원이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수출이 잘 되는 부분에 따른 이익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들려주는 스토리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일단 뭐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 내에서 이제 공략을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신고가 갱신 나오면서 시세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고점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뭐 굳이 사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더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뭐 굳이 우리가 꺾이지 않은 추세, 뭐 시세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인데 미리 지레 겁을 먹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보유 중이고 수익 중이시라면 그렇다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어떤 고점권에서 손절 명확하게 좀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뭐 모멘텀이 살아있고 차트의 흐름도 괜찮은 뭐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H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시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음봉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또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유효하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어떤 가격적인 변화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업황이 돌아서기까지 뭐 그런 데이터들이 집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곳에서의 어떤 매매도 가능하시겠지만 조금 긴 텀으로 보시는 분들이 2차 전지를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의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1일이잖아요. 네. 첫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일주일 내도록 2차 전지만 가게 된다라면 또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셀 3사뿐만 아니라 뭐 다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 항상 보면 어떤 뭐 2차 전지 하면 그 안에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셀,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 오래 받았던 섹터고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바이오 쪽도 2차 전지 쪽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종가 베팅을 하기 좀 적절한 관심 섹터 관심주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섹터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괜찮아요. 네. 뭐 HK 이노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오늘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장막판에 이렇게 급락시킨 뭐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율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인 2차 전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요 종목이 조금 괜찮지 않겠냐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좀 센세이셔널했습니다. 네. 주가의 상승이 뭐 42,900원부터 23만 원까지 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다이렉트로 상승을 이어갔던 종목이고요. 6월 달에 뭐 반등 한번 좀 강하게 나올 때도 뭐 상한가가 들어갔던 네.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오버행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그 최대 31.7% 오버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6개월 지났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 완전 사라졌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점단인 74,000원짜리 잡고 방향을 지금 살짝 돌리는 흐름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라 네. 2차 전지가 만약 달린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도 보면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 이런 기존에 시세 강했던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역시 그런 관점으로 시세 한번 크게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항단이 한 15% 정도 올라가면 있기 때문에 한 11만 원 정도 저항 생각하시고 그렇게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역시나 2차 전지 우리가 이런 좋은 희망회로 돌리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세적인 부분들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은 들어왔지만 만약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권 이탈할 때는 후퇴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요 종목 오늘 종가 매수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살펴보니까 뭐 추세선 기준으로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지금 뭐 오늘은 60일선도 상방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도 이제 좀 짧게 저희가 두고 이거를 봐도 괜찮은 거겠죠, 대표님? 네, 뭐 긴 시간은 아니고요. 추석 명절 전까지 아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긴 시간이 아니라 추석 명절 전까지 저희가 뭐 이걸 통해서 좀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추석 때 좀 든든하게 좀 두둑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굴비값이 많이 올랐다고 네.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로 종가 베팅할 종목 저희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양대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첫 거래일의 시작은 다소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칭찬을 해줄 만한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 양상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은 매수 규모를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이 마감 기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승이 조금 불안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상승하는 종목수와 비교했을 때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 상승 기조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지수의 마감 상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4% 강세로 2,683선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22% 강세로 769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감까지도 2차 전지의 상승 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단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 어느 쪽에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업종 첫 번째 업종은 바로 철강 및 금속 업종입니다. 제목 자체, 이름 자체는 철강 및 금속이지만 구성된 종목을 살펴본다면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TCC 스틸의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10%대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36,850원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니켈 도금 강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을 때 이 종목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는 대한제강도 좋았습니다. 7%대 강세 흐름.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주하면 많이 같이 엮이는 종목인데 시총 상위단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5.88%의 강세로 36만 원 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사마알미늄 5.76%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역시도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 속에서 함께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양철관의 주가도 좋았습니다. 대왕고래의 현장 사무소가 개설됐다는 부분을 주목받는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한 업종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업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강했던 화장품 종목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제조의 경우는 21%대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83,400원 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화장품의 수출입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역시나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수출 2위 국가인 미국에서의 성장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미국에서 무려 60%가 넘는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위 국가인 중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또 그 안에서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 있는 만큼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에 관련된 DS 단석이나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후성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최근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산화 티타늄 생산이 꾸준하다라는 부분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10%대 강세, 코스모 신소재는 9%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DS 단석의 경우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10%대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플러스해서 항공유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각된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 단 급등하면서 83,300원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는 하락한 업종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 첫 번째 위치한 업종은 바로 의료 정밀 업종이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 최근에도 하락한 업종에 꽤 많이 이름을 올렸었는데 자, 이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도 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SD 바이오 센서를 살펴보면 4%대 하락세로 1,2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엠폭스의 공중 비상사태가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 선제적 제품을 공급한다는 부분 때문에 부각을 받다가 최근 장에서는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DI를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대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증권에서는 DI에 대해서 HBM과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HBM용 테스트 납품이 연내 시작이 된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의 신규 리포트를 최근에 발행을 했습니다. 또 K스텍 역시도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장 반도체주들의 약세 속에서 3%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덴티움의 경우는 2%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열렸던 페스티벌에서 차세대 임플란트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부분 체크해
딱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1%대 하락 흐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한 업종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에서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선 정시 테마로 엮이는 종목도 눈에 띄고 있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쪽, 또 조선과 관련된 쪽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금속과 태양금속 우선주는 정시 테마주로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금 조선 업종은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주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4%대로 하락을 하면서 18만 5,500원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주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 역시도 오늘은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수출입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아와 현대가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레드닷 어워즈에서 디자인 부문에 수상을 한 이력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그리고 이 코스닥 내에서 그동안 상승세를 많이 보였던 쪽은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이쪽에서 매물 출회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락세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달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5개 안에 공통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반도체 쪽에 났던 손실을 2차 전지로 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5개 종목 안에 2차 전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반도체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업종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이 상승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리아나, 제닉, 삐아 모두 다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수출입 도형이 발표가 됐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량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3%가량 주가가 강하게 밀려났는데요. 그 이유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도주들이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내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등 현금 흐름이 변화가 돼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경기 우려, 이 3가지 이유로 주가가 밀려났는데 이것을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닌 국가들 쪽에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0% 넘는 불기둥으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자릿수 강세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주가가 2배 이상 껑충 뛰었더라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엔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위 안에서는 오늘 엔캠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낳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죠. 유럽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LG 엔솔 3분기 영업이익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목표가를 55만 원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최고 TP는 68만 원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대대적인 반등이라도 봐도 되냐라는 물음에는 회의적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3분기 더 나은 성적표를 가질 수 있는 종목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9월의 첫 거래 우리 양대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